앞서 보신 것처럼 화천대유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인물들 가운데 3명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사장이죠. 유동규 당시 전 기획본부장을 키맨으로 꼽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 인사, 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산업자죠. 민간 사업자를 채택할 당시에 이 모든 거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측에서 이 진두지휘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유동규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한번 퇴사를 했다가 다시 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으로 합류했는데 그때 이미 성남시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는 인사인 것 같다는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본부장 자리에서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장 직무 대행을 받죠. 그리고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투입된 인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라인의 핵심 측근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네. 2019년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단 3사람의 핵심 참모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유동규 이 기획본부장이 이미 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019년부터. 문제는 화천대유라는 시행사가 시행 경력도 없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자산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산관리 요건도 제대로 미치지 못했고 또 컨소시엄 중에 화천대유가 함께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아니라 메리츠의 컨소시엄 등 다른 곳에서 내밀었던 계약 조건이 훨씬 더 성남시에게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부랴부랴 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유동규 본부장은 이런 무리한 선택을 했느냐에 지금 관심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건 좀 무리한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조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동규 본부장이 좀 본인의 방으로 직원들을 불러서 고성을 지르면서 훈계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해당 대장동 계약팀을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제는 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을 급하게 단 하루 만에 이 대장동 개발의 적임자로 선정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분석해 주셨듯이 뭐 과정, 뭐 선발 절차,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설계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전해드리자면은 민간 사업자가 큰 특혜를 가도록 설계한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보통주를 갖고 있는 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하 동인이 한 4천억 원 정도 이익을 갖도록 설계됐다라는 거고요. 방금 평론가님이 전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설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 유 전 본부장과 언성도 높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부서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부 관계자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서장이 결제받으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고성이 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정당한 걸 얘기했는데 묵살당한 거죠. 공무 나가기 전에 담당 부서를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공모가 나간 거잖아요. 뜬금없이 변호사가 전략사업실에 들어오고 이해를 잘 못했죠. 누가 들어가는지조차도 몰랐죠. 네, 들으셨다시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설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요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남시 공영개발의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퇴직했어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네. 뭐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라는 이 말에 따르면요, 교수님,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뭐 크게 그러니까 그 문제죠. 국민들이 네. 우려하는 건 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그렇게 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도를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더 막대한 이익, 100%의 이득을 이 부동산 토건 세력들이 가져갔겠죠. 이것이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줬느냐라는 건데 이 지사가 했던 구도라는 건 과거에 이제 LH에서 공영 개발을 하려고 네. 했는데 그것을 이름들이 다 나오죠. 신용수 전 의원이라든가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영 개발로 돌려서 로비를 해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민영 개발로 돌려놨는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공영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 이쪽을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도라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치당할 것을 예를 들면 뭐 한 40%를 가져갔던가 나머지 부분은 성남시 쪽으로 환수시켜서 5,503억인가요? 그래서 환수시켜서 그것을 성남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있는 게 다른 거죠. 완전히 가져갈 뻔했던 거를 상당 부분들을 가져왔다. 부동산 토건 세력하고 싸워와서.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것마저 가져갔느냐. 그쪽에서 4천억을 왜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가져갔느냐라는 네. 문제는 네. 배분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예. 수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랑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 이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저희가 그 변호사의 실명에 예.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예, 남 변호사.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4천억을 왜 가져갔느냐? 근데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지사와 배치되는 거죠. 아주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4천억이라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4천억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그렇게 뭐 50억이라든가 뭐 1,000억을 가져가고 개인이 천하동인들이 그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밝히는 거죠. 그 부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설계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심사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유동규라는 사람인데 유동규라는 인물이 라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설계했다. 이것이 뭐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부정가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취재 과정에서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 수준이고 이 설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한 것인데 그건 이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핵심을 보려면은 미국으로 가 있는 뭐 남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그 대주주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거기에 이제 법조계 인사들과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 그 의원들 곽상도 의원 또 원유철 전 의원 그리고 남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그 새누리당에서 청년특위 부위원장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는 것이 그 규명의 핵심이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이재명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이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처음 성남시 산하기관에 기용될 때도 대장동 개발 사업 선정 이후에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될 때도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도의원이 묻는 질문에 이 유동규 당시 이제 사장이겠죠. 이제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노조 등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유 사장 취임에 이의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유동규 당시 이제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하니까 네라고 얘기했다는 경기도 의회의 2018년 행정감사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 유 전 본부장 자신의 측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또 유 전 본부장도 한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미디어오늘에서 그제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신도시 연합회장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와 인연이 됐다. 그래서 일을 한 것은 맞는데 이번 캠프에는 부르지도 않더라. 언론에서 측근으로 오히려 언론에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측근이 아닌데 한번 사퇴했던 사람을 다시 이 성남시 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사장 대행이라는 중역을 맡겨서 뭐 1조 5천억 토지보상금만 1조 2천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거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다 맡기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청문회에서 이 도시개발하던 사람을 뜬금없이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으로 앉혔다는 것부터가 이재명 지사가 매우
아꼈다는 것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관계를 좀 부인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행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까 이제 뭐 하나은행과 한천대유의 컨소시엄 계약이 좋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메리츠증권에서 냈던 컨소시엄 계약 조건을 보게 되면 5천억 가량의 뭐 이 공공개발 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기부 체납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맞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화천대유 컨소시엄은 그 이후에 추가 수익을 지분에 맞게가 아니라 그냥 화천대유 쪽이 다 가져가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 조건인데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면 될 일이고요. 지금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막 또 물타기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럼 유동규 기획본부장 내 측근 아니었고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을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으로 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나 이런 걸 소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고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만으로는 속도가 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네. 특검에 동의해 준다면 좀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분석해봐야 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자, 전직 언론인이고 화천대유의 소유주입니다. 김모 씨. 저희는 실명을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김모 씨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알려진 이익만 한 1,800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가족 또 지인들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이 화천대유의 설립 시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신생회사가 맡았다?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런 분석 많이 나오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이제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사실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 대주주죠. 김모 씨. 언론사의 이 법조 기자 출신인데 아직까지도 뭐 현직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설계에 이 대주주인 김모 씨와 또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이 얼마만큼 관여가 됐느냐. 네. 그렇죠. 사실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서로 간에 개발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규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측근이다 아니다 또는 경험이 있다 경험이 있지 않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 투명하지 못한 또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전에 모의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꿍꿍이가 있었는지 그게 사실은 핵심일 테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개발 이익이 최종적으로 민간 개발 투자 자문회사에서 상당 부분을 마지막에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대박일 정도로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제를 가하는 그런 조항이 왜 안 들어갔을까? 네. 사실 이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계를 내가 전반적으로 했다. 그 설계가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이 개발 이익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부분까지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사업에서 그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공적 이익을 환수하는 이 큰 그림을 이재명 후보가 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어떤 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남모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빨리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 이 사람은 어떤 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사실은 가려져야 되겠죠. 그렇죠. 남모 변호사가 지금 말씀드린 남모 변호사가 세 번째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2009년도에 공영 개발을 이미 이제 포기하도록 로비를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에도 넘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의 어떤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2012년에 화천대유와 비슷한 업체에서 대표도 했고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게 이 법조계의 어떤 인맥들을 이용해서 법조계의 어떤 이런 비리 의혹과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앵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씨보다도 이 남모 변호사가 이 문제에다 디자인한 것이 아니냐는 게 강한 의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과거가 있게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LH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하는데 거기서의 뇌물 수수료 8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때 이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법조계에 거론되고 있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강 검사라든가 강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연관을 맺었던 거로 이제 그건 밝혀져야겠지만 네.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모 변호사가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영으로 하려고 하는 로비를 했다라는 그건 재판 과정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또 천화동이 4호가의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정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건 성남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그 경쟁 PT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온 네. 것이고 당연히 성남시에서는 화천대유를 몰랐겠죠. 근데 유동규란 사람의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동규란 인물이 예를 들면 거기서 지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50억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서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게 드러나면은 유동규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유동규란 인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기획본부장이었다. 네. 이거 하나거든요. 유동규 라인이 좀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거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란 인물에서 더 국민들이 의심을 가하려고 그러면은 그 그 천화동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커넥션이 그 있느냐, 복마전에 없느냐를 봐야지.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실무자로 일한 사람이 아니냐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얽힌 핵심 인물들 3명을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알았다면 지독한 무능이고요. 몰랐다면 엄청난 특혜를 몰아준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의 상당수 부분을 지분에 걸맞게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5천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민간 개발을 해도 기부 체납이라는 방식으로 공원 지어주고 터널 뚫고 도로 만들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하는 거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손 놓고 소수의 주주들 그것도 지분을 7%밖에 가지지 않은 주주들에게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으로 갔다는 남모 변호사는 8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1,000억 배당받았다고 하고 네. 또 일부는 고작 8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가 가능하도록 본인의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구조를 짜서 다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 구조 내가 개발한 거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그 자료 화면이 방금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특정인들에게 뭔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선회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이 이재명 지사가 자랑할 만한 본인의 업적이 아니라 지독한 무능의 사업이 되는 것이죠. 정말 유능한 지도자였다면 그 같은 6천억이 넘는 이 이익이 일반인들에게 민간인 한 7명 정도에게 돌아가도록 냅두지 않고 그 정도 일정 부분을 지분에 맞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50% 플러스 한 주 정도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에 맞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할 때 지금 섣불리 이재명 지사가 뭔가 고의로 편법을 줬다거나 특혜를 밀어줬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언할 수 없는 저는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조사 결과로 이 특혜나 편법이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나 변호사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최소한 본인이 더 꼼꼼하게 이 민간 수익 구조를 살피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실책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되니까 아마 3주간 이제 국감이 시작되니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내용이 이제 뒤에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좀 아까는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 화천대유에서 취업해서 6년간 일을 했는데 그 퇴직을 하면서 50억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혹입니다.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50억 이 내용에 대해서 이 50억이 맞는지
뭐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곽 의원은 아들 일이라서 본인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회사가 결정한 것이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다. 또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50억을 받은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표하고 줬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네,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 규모에 아니, 대해서는 말을 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기자 아니 그 네네. 노컷 뉴스인가요? 그 언론에 난 거 보면은 네네. 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50억을 받은 거죠. 50억을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좀 저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YTN에서도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도 보도했지만 SK의 그 측기현 이사장이 400억 그 문제에 있던 400억을 사실상 SK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편법을 해서 이쪽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으로 줬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남모 변호사하고 그 언론사 부국장 출신 김모 씨 네.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법조계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아니면 자문으로 앉혔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실체가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원유철 전 의원, 그 전에 신용수 전 의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것이 재벌과 그리고 일부 경제 쪽의 언론과 그죠? 그다음에 법조계와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새누리당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골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핵심인 것이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그렇게 벌 수가 있어 도대체? 네. 이것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했는데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이 지사는 그것을 그 정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로 가져왔다는 것인데 그거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려면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네 그룹. 네 그룹들이죠. 네 그룹에 대한 정밀한 수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죠. 근데 예. 이것이 뭐 이 지사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특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증언도 없는 것이 정황도 없는 거거든요.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죠. 이 네 큰 그룹들 재벌과 그다음에 법조계와 그리고 경제 일부 언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신의 사람들 이렇게 가서 그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퇴직금이 너무 크다라는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 채널 A가 아침에 취재를 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측에 취재를 했을 때는 이 50억 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노컷 뉴스 뭐 보도는 있었겠지만 저희 채널 A 입장에서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빠르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곽 의원을 출당 제명 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도 연루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특검, 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요. 네. 근데 이제 여당도 특검과 국정조사의 명분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나서 이게 상당히 또 부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검이 시작되고 또 국정조사가 되면 이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또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정답인가 저게 정답인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곽상도 화천대유에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SK증권의 컨소시엄이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됐는지 화천대유와 함께 여기에 또 SK의 최기원 이사장이 나눔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또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 또 화천대유의 구조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호합한 고문들이 많은지 마지막으로는 성남의 뜰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규명하고 파헤쳐내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요 여당, 야당 전체로 번져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